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과 법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날 겪어보셨나요? 이번 분석에서는 도무지 교과서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됐던 바로 그날 2026년 5월 22일의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날 이 시장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그 암호를 해독해 보시죠. 자, 가장 핵심적인 모순,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 보통 이런 거대한 거시경제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시장은 대규모 매도세에 짓눌려서 푹 주저앉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날 우리 시장은 완벽하게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508.74원. 와, 여러분 이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느껴지시나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1,500원의 거대한 벽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막대한 환차손을 입게 되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인 구간이죠. 상식적으로 이 숫자는 우리 증시를 완전히 짓눌러서 박살을 내버렸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은 바로 이겁니다. 코스닥 지수 플러스 4.99%. 코스닥 시장은 그 끔찍한 고환율 충격을 버텨낸 수준이 아니었어요. 무려 5% 가까이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듯한 상승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이한 회복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 금융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 바로 외국인 수급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전광판 숫자만 보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돈을 쫙쫙 빼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겉보기엔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19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물량을 집어 던진 것 같죠? 그런데 수량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7,400주 이상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비싼 주식은 팔아치우고 싼 주식들을 바구니에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었다는 거죠.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서의 행동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아주 영리한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고환율 때문에 들고 있기 부담스러워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비싸고 무거운 대형주들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코스닥에 있는 가벼운 중소형주나 특정 테마주들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공격적으로 샀단 말이죠. 바로 이 타겟형 매수세가 코스닥을 5% 가까이 쏘아 올린 진짜 로켓 연료였던 겁니다. 현물 시장이 이렇게 불을 뿜고 있었다면 파생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파생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의 가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완성됩니다. 놀랍게도 파생 시장은 펄펄 끓는 코스닥과는 정반대로 진짜 폭풍전야처럼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 섬뜩한 고요함을 보여주는 국내 선물 시장의 지표들을 한번 보시죠. 지수는 고작 0.01% 오르면서 그냥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기이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무려 7,400개억이나 증발해버렸어요. 체결강도 역시 100%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위로든 아래로든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세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스퀘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엄청난 미결제 약정의 급감은 한마디로 트레이더들이 지금은 너무 불확실해 하면서 무리한 베팅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수익을 챙기거나 손절을 해서 포지션을 싹 다 정리해버린 거죠. 당장 시장을 밀어붙이는 대신 한 발 딱 물러서서 엄청난 에너지를 댐에 가두고 비축해두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기이하고 미친 듯한 시장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 뼈대를 완벽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뭐죠?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겠죠? 지금부터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명확한 청사진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물 주식을 하시는 트레이더분들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은 리스크와 기회가 정말 극명하게 두 동강 나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묵직한 돌덩어리는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대형주들의 숨통을 꽉 조이는 거대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 만에 거래 대금이 109%나 터져버린 코스닥을 볼까요? 여기서는 엄청난 돈의 쏠림, 즉 그야말로 돈 복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압축적인 기회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돈이 다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생존 매뉴얼 3가지 딱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환율 부담에 짓눌려 있는 고평가 대형주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둘째, 시장에 막대한 돌이 몰려가는 거대한 흐름에 등에 올라타십시오. 셋째, 그 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바이오나 AI 같은 고성장 주도 섹터 안에서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승부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살아남는 승자들의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을 살짝 틀어볼까요? 주식 말고 파생 상품이나 옵션 거래하시는 분들, 이 귀계하게 뒤틀린 시장을 이용해서 제대로 한 방 노려보고 싶으시죠? 여러분을 위한 청사진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현물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다음 주 시장은 진짜 말 그대로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일 겁니다. 아까 댐에 갇혀있던 그 엄청난 에너지 보셨죠? 그게 위로든 아래로든 조만간 무섭게 터져 나올 텐데요. 진짜 기회는 바로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숨어 있습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널뛰는데 선물 지수는 꽉 묶여 있고 심지어 지금 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은 말도 안 되게 왜곡되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아주 스마트하게 꺼내들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양매수, 전문 용어로 스트레들 전략입니다.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끙끙대며 맞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선물 시장이 숨죽이고 있는 이 기막힌 타이밍에 콜옵션과 풋옵션을 둘 다 싼값에 사두는 겁니다. 조만간 그 억눌렸던 에너지가 위든 아래든 쾅 하고 터질 때 우리는 그 변동성 자체를 달콤한 수익으로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환율 1,500원이라는 짙은 공포 속에서 역설적으로 코스닥에 쏠려버린 그 거대한 자금, 그리고 숨을 꾹 참은 채 폭발할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파생시장에 응축된 에너지, 이 기이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마침내 깨지는 그 순간, 과연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어디를 향해 요동치게 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강력한 단서들을 무기 삼아 다가오는 시장에서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해답과 기회를 반드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